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복도 많게도 아들만 넷이나 있습니다. 시어머니 아들 자랑은 끝도 없을 정도로 대단하셨어요. 장남인 아주버니가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아주 잘 자라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아주버니가 그게 성공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저 가난한 살림에 아들 넷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키운 것만도 늘 감사하고 잘 자라준 아들들을 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들처럼 때에 맞춰서 대학교도 잘 진학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알아서 취업을 잘했으니 그게 큰 자랑으로 여기셨어요. 저는 사형제 중에서 세 번째 며느리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즈음에는 이미 서방님이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서방님과 막내 동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다 몰랐어요. 단지 시어머니만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방님을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장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서방님네와 가까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서방님도 시어머니께는 살갑고 딸같은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늘 서방님에게 퍼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서방님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고 바로 물가에 내놓은 자식이나 된 것처럼 걱정도 많으셨어요. 한마디로 애기 취급을 했다고나 할까요. 비교적 엄하게 키웠던 아주버니들과 제 남편과는 달리 많이 놓아주고 버릇도 없이 키웠다고 하셨어요. 위로 세 아들들을 엄격하게 훈육을 한 탓에 자식을 다 키워놓고 보니 허망하다고 하셨다고 했다더군요. 서로 자잘한 잔정이 없다 보니 다 떠나보낸 후에 늘 외롭다고 했는데 서방님에게만큼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에게는 잘하건 못하건 사랑만 듬뿍 주고 많이 관대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봐도 서방님에 대한 애착이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 하신 것 같았어요. 왜 서방님이 막내 동서와 이혼을 했는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해요. 시어머니가 쉬쉬하시기 때문이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형님들도 아주버니도 남편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방님 이혼한 지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서방님 이혼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고 자존심 상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일부러 피했습니다. 서방님도 시어머니와 사이는 가까웠어도 다른 식구들과는 그리 가깝지는 않았어요. 자주 연락하며 지내지도 않았고요. 서방님이 이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으로 곧바로 이사를 왔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서방님이 삼시세끼를 차리는 재미로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저희들이야 어찌됐든 시어머니께서 건강하시다면야 바랄 게 없는 거라서 이혼할 서방님과 재밌게 사시는 시어머니를 뵈니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바로 받지 못하고 30분 후에 팀 회의가 끝난 후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 중이라 바로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고막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뭐 하느라 이제서 받아? 싸게 받던지 아니면 얼른 전화를 하든지 할 것이지. 네? 죄송해요. 회의 중에는 못 받아요. 아이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속 터져서 못 살겠어. 아니, 아침 이른 시각부터 왜 이러실까 했어요. 시어머니가 애 터진다는 듯이 다시 한번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왜 이번 달 생활비 안 보냈냐? 내가 은행에 와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아이고, 속 터져. 네? 어머니, 생활비라고요? 그래, 제때제때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은행에 3번째 왔어. 왜 주기 싫어서 그러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통장이 이체가 안 된 거 맞아요? 제가 자동이체로 해놔서 당연히 어머니 통장 이체가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쓸데없이 너한테 장난하겠냐? 지금 당장에 빨리 넣어라. 지금 은행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린 줄 알아?
라고 하시며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끊으셨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제 계좌 잔고를 확인해 봤더니 잔고가 바닥이라서 이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빨리 잔고에 돈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돈을 넣어 놓지 않아서 은행에 3번씩이나 오셨고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급하게 쓰실 때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 생활비를 찾으러 은행에 타오시다니 얼척이 없었어요. 혼자서도 넉넉히 사시는 분이 왜 저렇게 돈이 필요해서 저러실까 싶은 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생활비 빨리 안 보내냐고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한 일을 말했어요. 그럴 리가 있어? 엄마가 거지도 아니고 엄마 통장에 돈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어쩌다 착각 할부로 400만 원씩 이체가 되니까 잔고 바닥이라서 어머니 생활비가 미처 못 빠져나간 건데 남이 보면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활비를 주기 싫어서 미루다가 시어머니 역성이 마지못해 준 사람처럼 보이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이 알아? 그거 생활비 몇 푼이나 된다고 은행에 오셨대. 그러자 남편도 갸우뚱거리며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엄마가 쪼달릴 일이 없는데 왜 그러시지? 내가 한번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아니, 그러지 마. 또 오늘 아침에 나한테 퍼본 것처럼 괜히 나한테 욕하시면 어떡해. 서방님한테 전화해봐. 같이 사니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서방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말씨가 지금 통화 가능하냐? 형, 왜 그래? 집에 뭔 일 없지? 무슨 일? 없는데? 그래? 엄마는 어찌 지내시냐? 뭘 새삼스럽게 그래? 그냥 잘 지내. 왜? 혹시 엄마가 너한테 돈 필요하다고 안 하시던? 돈? 그런 적 없는데. 알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아주버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잘 있었어? 혹시 엄마가 형한테 무슨 말 안 했어? 원래 엄마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나도 지금 너한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다. 왜? 엄마 일 때문에? 다름이 아니고 통 전화 한 통 없으시던 분이 어제 저녁에 네 형수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은행에 가서 생활비를 찾아 써야 하니까 돈을 미리 넣어놓으라고 하시더래. 아, 그랬어? 지엄마한테도 돈이 다른 게 먼저 빠져나가서 잔고가 비었더니 전화를 하셔서 혼내키셨대. 그 돈 빼려고 은행에 3번이나 걸음하셨다는데 엄마가 그 정도로 힘드시나 해서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말시기도 있는데 왜 그러시지? 저도 따로 형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시어머니가 돈 찾으러 은행에 왔다가 바로바로 못 찾아서 짜증이 나실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 후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리 와서 앉아봐라. 저와 남편은 놀라서 시어머니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있잖냐, 말식이 말이다. 네, 서방님이 왜요? 너희들은 다행히 서로 잘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지 않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말씨기도 이젠 이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장가를 가야 할 것 아니냐. 서방님이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째려보시더니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네 핏줄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없이 말해도 되는 거냐? 네 시집 식구 일이다. 남말 하듯이 하지 마라. 알았냐? 네.
또 괜히 시어머니한테 혼만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답답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엄마, 알았으니까 빨리 본론부터 말씀해보세요. 말시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너는 형이잖냐? 말시기는 네 동생이고 네가 형이면 말시기를 저대로 두면 되겠냐? 뭔 말인지 다 큰 성인이 이혼한 게 형이 나서서 간섭할 일인가요? 저는 속으로 할 말은 많아서 곧 튀어나올 지경이었지만 꼭 참았어요. 남편이 저 대신에 시원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냅두세요. 말시기가 내일 모레면 30이에요. 엄마가 걱정할 나이가 아니에요. 알아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하겠죠. 왜 엄마가 안달이세요? 그러자 가슴이 답답하다며 주먹 쥐고 가슴을 세게 치더니 그러셨어요. 형이란 것들이 하나같이 결혼만 했다 하면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고 자기 동생이건 자기 엄매건 죽든지 살든지 관심도 없다니까. 내가 이러니까 속이 안 터지냐? 엄마, 다 컸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애탄다고 해서 당장에 재혼이라도 한대요. 생각을 해봐라. 이혼남에다 나이도 먹어가면 누가 시집을 오겠냐? 어떻게든 순진한 여자라도 꼬셔서 연애라도 해야 새로 장가를 갈 것 아니냐. 남편도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또 그랬어요. 엄마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세요.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사서 고민을 해요? 아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여자를 따로 만난 것 같진 않더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어야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올 것 아니냐. 그래서 말시기랑 함께 안 살기로 했다. 그럼 말시기를 내보내려고 그러세요? 아니다. 뭐하러 그래. 돈도 없는데. 네? 돈이 없어요? 말시기가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다 주고 헤어진 건 아니라면서요. 왜 돈이 없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면서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 입주댕이를 어쩔까. 그냥 돈이 얼마나 있겠냐고 하는 거지 뭐. 여자들이 집이 없으면 시집을 오려고 하냐? 엄마, 저도 집 없이도 결혼했잖아요.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짱짱한 직장 있잖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느냐. 그럼 달식이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달식이도 돈 벌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달식이가 재혼을 해야 하니까 내가 살던 집을 달식이를 주고 난 따로 살란다. 듣자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누구 맘대로 서방님한테 주겠다고 하시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건 안 되죠. 어머니가 사시던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왜 서방님한테 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또 저를 노려보시더니 가짱게 나선다며 그러셨어요. 네가 뭔데? 내가 집을 주겠다는데 상관을 하냐? 어머니, 저도 며느리니까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나야 번듯한 아들이 셋이나 더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래서 온 거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마. 그런 줄 알아. 얼른 저 작은 방에 이불이나 깔아라. 남편과 저는 서로 쳐다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왜? 시험이 많이 웃음냐? 내가 너희들 집에서 계속해서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가까워서 온 것뿐이야. 말식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려면 여기 너희들 집이 딱이다. 안 그러냐? 참, 우리 시어머니도 어지간히 순진하시고 긍정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쌍수 들고 반길 줄 아셨던가 보더라고요. 저는 대본에 남편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한다는 강력한 제 의지를 표현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말식이가 그러자고 하던가요? 아니다. 말식이가 그러자고 하겠냐? 말식이 탓은 하지 마라. 그럴 애가 아니야. 그럼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미쳤냐?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리 알아. 그래서 남편이 시동생한테로 전화를 했어요. 말식이냐? 너 지금 빨리 와서 엄마 모시고 가라. 엄마가 여기서 살겠다고 하신다. 라고 했더니 남편에게 시동생이 그러더랍니다. 왜? 귀찮게 오라가라야. 엄마가 아들 집에서 잠도 못 자. 나 모르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하며 끊어버리더래요. 살짝 열이 받은 남편이 다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미리 저희와 충분히 의논을 하신 다음에 오셨어야죠. 그리고 말식이한테 집도 다 주실 거면 말식이가 엄마를 모시고 평생 살아야지. 왜 저희한테 오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었냐? 엄마, 말식이 그 자식이 설마 엄마 집에서 쫓아낸 거 아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필수를 탄다며 남편의 등짝을 세게 치셨어요. 이혼당하고 돈도 못 벌어 기지고 있는 네 동생이 안 불쌍하냐?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백수예요? 엄마, 말식이가 집에서 놀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또 입을 틀어 막으시길래 바로 눈치를 깠습니다. 남편이 다그쳐 물었어요. 엄마, 똑바로 말씀하세요. 말식이가 이 여태 백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혼당한 거예요? 아니다. 말식이가 집에서 놀고 먹으래냐?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니 풀이 났게 다음에 짐 싸서 다시 온다며 나가셨어요. 뭔가 감추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날에 남편이 작정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미룬 채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그동안 백수로 살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집으로 불쑥 찾아가니까 그 시간 해가 중천인데 시동생은 그때까지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삼형제한테서 받은 생활비를 다 갖다가 시동생에게 바쳤더라고요. 시동생은 막내 동서와 결혼하자마자 회사도 그만두고 코인 투자를 한다면서 방에 콕 틀어박혀서 다 날려먹었대요. 전세 보증금도 다 날려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실을 시어머니는 숨겼다고 했습니다. 새 형들이 그 일로 시동생을 닥달을 할까 싶어서 숨겼다나요? 그리고 또 돈만 있으면 재기할 수 있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돈도 다 줬대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으니 장가라도 보내겠다는 생각에 집이라도 주면 여자라도 오겠거니 싶었다나요? 그 일 때문에 두 아주버니가 오셔서 시끌사끌했네요. 시동생이 그동안 시어머니 집에서 얹혀서 살면서 시어머니 계좌 잔고를 다 바닥 내버렸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벌써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다 빼서 썼어요. 그 와중에 또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싹 다 타물려서 혼자서 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시동생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활비는 무기한으로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팔아서 은행 빚부터 갚자고 했어요. 그래도 장남의 말을 무섭게 하셨던 시어머니는 싫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소형 임대아파트에 혼자 사시게 하고 시동생은 내쫓았어요. 어디 싸구려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빚 갚고 남은 돈은 아주버니가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어요. 다시는 시동생에게 다 퍼주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아주버니에게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당분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잘 지켜보기로 했어요. 수시로 매주마다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뵈러 다녔습니다. 며느리들 말은 콧구멍으로 안 들으실 뿐이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큰 아주버니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시동생까지 옆에 없으니 갈수록 더 외로움을 타실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조금만 마음을 여신다면 서로 왕래도 하시면서 덜 외롭게 사실 텐데 먼저 마음을 닫으시고 자식인 아들에게만 정을 주시니 외로움은 시어머니의 몫이었죠. 그래도 시동생에게 다 털리기 전에 제지를 당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